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동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울릉도 독도와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미세먼지에 갇히면서 시야가 뿌옇게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북서풍을 타고 고농도의 중국발 스모그까지 넘어오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지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구름의 양은 오후가 되면서 많아지겠습니다. 밤부터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6도, 영덕 15도, 포항과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의 관광객이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니 연간 관광객이 4천여만 명으로 종전 방법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20대 소비와 야간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경주 관광객과 소비 형태를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 수입니다. 그런데 관광객 수가 조사 방법에 따라 서너 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전 방식으로 집계한 지난해 경주 관광객은 1260만 명, 통신사를 기반으로 한 유동인구는 4천여만 명이나 됐습니다. 올 9월까지도 종전 방식은 950여만 명인데 비해 빅데이터로는 3천여만 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생겼습니다. 경주시는 지금껏 대표 관광지 불국사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에다 불국사를 찾지 않은 관광객을 감안해 25%를 대 관광객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90%의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데이터를 나오기 때문에 정책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또 카드 사용 데이터를 근거로 한 숙박과 음식, 레저, 관광 등 4대 지출은 지난해 5,300여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남성이 전체 소비의 67.7%를, 연령대별로는 40, 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20대 소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20대층의 방문객이 높으나 실질적인 소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0대가 선호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강릉 등 다른 도시와 비교해 오후 6시 이후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아 야간에 즐길 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분들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여러 관광 행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경주의 관광 발전 산업을 위해서 잘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훨씬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광 정보가 파악된 만큼 이를 정책에 반영해 성과를 내는 것에 행정력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경북에서 16조 1천억 원이 대구와 수도권 등 대도시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의 근무지는 경북이지만 주거지는 대구와 수도권 등 다른 도시에 있어 소득이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경우와 공장은 경북에 있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어 수익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충남은 연간 25조 원이 여계로 빠져나가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소득 유출이 가장 심각했고 반면 대구는 연간 7조 원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오름 동맹인 포항과 경주, 울산시가 어떤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요?
국토연구원이 24개 사업 3,700억 원 규모의 연계 협력 사업을 제시했는데 화물차 자율주행도로와 광역교통 시스템 구축이 핵심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가 요금소를 지나 고속도로에 진입합니다. 자율주행 버튼을 누른 뒤 핸들과 가속 페달에서 손발을 떼자 핸들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스스로 차선도 변경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기술인데 화물차 자율주행 시험도로 구축이 경북과 울산이 함께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도 14호선 울산시 다운동에서 경주 외동읍 구간 8km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차선 하나에 화물차 군집 자율주행 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군집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여러 대의 화물차가 한꺼번에 주행하는 형태로 화물 열차 운행에 버금가는 물동량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화물차 군집 자율주행 전용 시험도로 조성으로 지역 간의 연계 강화와 물류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 간 광역 연결 교통 시스템 구축도 추진됩니다. 우선 울산과 경주의 경계인 경주 외동읍이나 양남면, 그리고 포항과 경주의 경계인 경주 안강읍에 환승센터와 대형 주차장을 조성해 도시 간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승용차로 다른 도시를 방문할 때 이용 가능한 주차장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파킹 시스템 도입도 추진합니다. 국토연구원은 이 밖에도 광역 관광 루트 육성 기반 확충과 방제 협력 체제 구축 등 24개 사업 3,700억 원 규모의 연계 협력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이제 하나로 엮어가지고 그 지역의 그 강점으로 이제 사업을 하나 구성해보자, 지역 발전을 시켜보자 해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연말까지 최종 용역을 마치고 국비 예산을 확보해 이번에 발굴한 사업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태풍 콩레이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은 영덕군 영해면 괴시 버령지구가 전국 5개 재위험지역 시범사업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200억 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 2곳을 설치하고 4km의 하천과 5km의 우수관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풍수의 위험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협업 사업으로 부처별로 추진할 때보다 50억 원의 예산과 사업 기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8명으로 구성된 국회 독도 방문단이 어제 독도를 방문해 현지 시설물을 둘러보고 경비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어제의 방문은 2년 전부터 추진돼 온 경비대 건물 등 독도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독도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독도를 방문했고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며 항의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경북의 지자체들이 내년 살림살이를 꾸리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있습니다. 하나마나 축제를 줄이거나 통합하는 등 행사성 경비를 대폭 줄이고 보조금 사업에도 칼을 대고 있습니다. 엄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기준 재정 자립도 17.87%, 전국 최하위 수준인 상주시가 행사와 축제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성주봉 단풍축제와 경천섬 걷기대회 등 소모성 사업으로 분류된 50개 행사를 없애고 이통장 체육대회 등은 경연제로 돌렸습니다. 대표 축제지만 흥행이 저조한 상주 이야기축제 예산 18억 원도 본 예산에서 빠져 현재 통폐합이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 행사의 절반 이상 21억 원을 삭감했고 공무원 해외 연수 비용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낀 예산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일자리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63억 원 늘린 292억 원, 사회복지 예산은 165억 원이 증가한 1,641억 원입니다. 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재생,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둔 다양한 투자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성군도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한편 국도비와 군비로 중복 지원되는 보조 사업의 지원 비율을 낮추는 등 3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반면 국도비 보조 재원을 올해에 이어 경북 13개 군 중 가장 많은
2,021억 원을 확보해 살림살이에 숨통을 틔웠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경주시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책위는 경주시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앞으로 경주시의 원전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원전 내 보관 중인 사용 후 해결료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과 원전 피해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 제23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조례안을 처리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는 경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1조 2,750억 원 규모의 예산안과 제2회 추경 예산을 심사하고 경주시민 원탁회의 운영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과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대학 강사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면 법적 교원 지위를 주는 강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따리 장사라고 불리던 강사들이 바라던 내용이지만 오히려 걱정이 커졌습니다. 대학들이 시간 강사를 확 줄이겠다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명대학교는 신입생 4,600명이 모두 듣는 필수 과목 글쓰기 기초 강좌 120개를 이는 1학기부터 선택 과목으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시간 강사들이 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다른 교양 과목 강좌 120개도 한 학기 60개로 줄입니다. 강의는 시간 강사 대신 계약직 교수들이 주로 맡도록 했습니다. 시간 강사는 내년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간 강사 수를 줄이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임이나 비정규직 교수가 거의 학교의 강의를 다 담당하고 우리 강사들, 시간 강사는 강의를 못하도록 해고가 되든 거리에 나갔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대학 측은 교과과정 개편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글쓰기를 6학점씩이나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양으로. 선택으로 바꾸자. 그럼 필요한 학생들,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은 들을 것이고 그게 안 돼 있는 학생은 일반적인 교과목을 들으면 되지 않느냐. 대학들은 겉으론 법규가 갖춰질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간 강사는 강사법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불안해합니다. 강사법을 핑계로 해서 첫 번째 이제 대학에 대해서 이제 강사를 구조 조정하겠다는 것이 편의적인 어떤 일용직 노동자처럼 편하게 썼다가 편하게 이제 자른 어떤 그런 상황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법적인 신분이 보장되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반발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강사를 대우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시간 강사를 대학에서 몰아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올 시즌 K리그에서 사실상 리그 4위를 확정지었습니다. 포항은 그제 전북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64점을 얻었고 5위 제주는 포항의 3점 뒤진 승점 61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포항이 지고 제주가 이기더라도 포항의 4위는 확정됐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여부는 울산과 대구의 FA컵 결승전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주시는 어제 신라문화재 평가회를 갖고 문제점들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관람객이 33만여 명으로 2년 전보다 61%가 늘어났고 첨성대 축조를 스토리텔링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주차 공간과 참여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체험부스 운영과 성덕 여왕 행차 때의 의상 고증 등은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랑씨름대회와 궁도 등 스포츠 경기와 학술대회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풍물 경연대회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수유하면 노란꽃 흐드러진 봄날을 떠올리실 텐데요. 겨울로 넘어가는 이맘때면 산수유 열매의 붉은 빛이 또 한 번 장관을 이룹니다. 의성의 산수유 수확 현장을 홍석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풍이 모두 떨어진 마을을 산수유 열매가 또 한 번 붉게 물들였습니다. 수령 100년이 넘는 나무만 10,000그루. 나뭇가지를 털 때마다 하늘에서 붉은 열매가 쏟아지고 상자 하나가 금세 가득 찹니다. 겨울을 알리는 열매답게 눈 맞고 입김 불어가며 하던 산수유 수확인데 올해는 높은 기온 탓에 수확 풍경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원래 이 수확철이 약간 추워야지 수확 꼬투리 부분이 잘 떨어지는데 지금 가을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수확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잘 안 떨어집니다. 산골 마을의 농안기 용돈벌이에 머물던 산수유가 최근에는 새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상품의 종류도 분말과 진액을 넘어서 한과와 막걸리, 김치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의성군과 지역 8개 업체가 공동 사업단까지 꾸렸는데 올해 지역에서 매입한 산수유와 홍화가 26톤에 달합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전부 다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이 지역으로 가면은 앞으로 마늘 시장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봄에는 노랗게, 가을에는 붉게, 수확 후에는 건강식품으로 또 한 번 모습을 바꾸는 산수유의 변신이 조용한 농촌 마을에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시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시민감사관은 전문직과 대학 교수, 시정 발전에 활동 중인 시민들로 구성되며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과 시민 불편사항 제보, 공직자 부조리 등 대안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주시는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어제부터 열리는 제238회 경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고 조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한국국제협력단인 코이카와 올해 사업이 중단된 새마을 해외 봉사단 파견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교부의 공적개발 원조, 즉 ODA 사업 공모에 안전행정부 코이카와 함께 세네갈 새마을 시범사업 조성 사업을 신청해 현재 2차 심사까지 통과했으며 내년 2월에 최종 선정되면 2020년부터 5년 동안 국비 5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외교부의 글로벌 연수사업 공모에도 2020년부터 3년 동안 서부 아프리카 3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 정신교육 사업을 신청해 1차 통과했으며 내년 1월에 확정되면 국비 7억을 받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어제부터 5박 6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투자 자본 유치에 나섭니다. 이 지사는 베이징에서 중국 및 홍콩의 벤처 캐피탈 업체에 경북에 수려한 관광 자원과 도내 12개 관광 레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미세먼지에 갇히면서 시야가 뿌옇게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북서풍을 타고 고농도의 중국발 스모그까지 넘어오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지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구름의 양은 오후가 되면서 많아지겠습니다. 밤부터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6도, 영덕 15도, 포항과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